아이, 안녕하세요. 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사고가 난 걸로 전해졌고, 이 사고로 훈련병 1명과 간부 1명이 다쳤습니다. 훈련병은 이곳 심정지 상태에서 이곳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다친 간부는 훈련을 통제하던 소대장으로 손과 팔 등을 다쳐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고요. 사고 장소 주변에 있었던 관계자가 YTN에 당시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펑펑 터지는 소리가 이제 물에 터지는 소리로 났었는데 갑자기 한 번 딱 수류탄을 터뜨렸는데 갑자기 이게 공중에서 터지는 소리처럼 들려서 연기가 하늘로 딱 치켜오르면서 그때 이제 앰뷸런스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내려가고 군과 경찰은 수류탄 피를 뽑고 던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32사단은 신병교육대대 교육훈련을 중단하고 놀란 장병들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수류탄 투척 훈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육군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육군은 숨진 장병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군 대전병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자, 오늘 육군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에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는 훈련병은 숨졌고요. 그리고 부사관 한 명은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 사고 기억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세종시에 위치한 제32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오늘 오전 9시 경인데요. 훈련 중에 일단은 수영 훈련에 이제 수류탄 훈련을 갔잖아요. 근데 실제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이게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수류탄 피를 뽑은 뒤 던지는 과정,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사망 1명,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수사 당국이 우크라이나 옆에서 관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국방부에 출입하는 고정국 기자 전화로 지금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국 기자 나와 계시죠? 네, 국방부입니다. 자, 그럼 우선 궁금한 거는요, 지금까지 상황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육군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국방부에 출입하는 고정국 기자 전화로 지금 연결되겠습니다. 자, 고정국 기자 나와 계시죠? 네, 국방부입니다. 자, 그럼 우선 궁금한 거는요, 지금까지 상황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 중 수류탄이 터진 건데요. 사고 직후 훈련병은 국군 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옆에 있던 간부 교관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당분간 훈련에서 실제 수류탄이 아닌 런칭용 수류탄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가? 군 당국이 어떤 설명을 좀 내놨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당시 훈련병은 안전핀을 제거한 뒤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급히 조치에 나섰지만 수류탄이 결국 그대로 터진 건데요. 자세한 건 군사경찰이 민간경찰과 정확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훈련병과 교관 모두 방탄복을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직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일단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군의 자녀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들 이런 소식 듣을 때마다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자, 이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최수영 전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 나오고 계신데요. 군에서 훈련 받으셨고 수타 투적 진짜로 했습니다. 대충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이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아마 이제 핀을 뽑고 이제 머뭇머뭇하지 않았나 지금 저 보도를 보면 몰라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해서 있어서는 안 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저도 그래서 지금 군에서 바로 지금 조치를 일단 실제 후리탄은 안 하기로 했는데 저는 어쨌든 강군을 만드는 건 좋고 군이 강해지는 건 당연히 덕목입니다만은 어쨌든 예. 저렇게 안전적인 측면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선에서 사실 어떤 훈련이다 한다는 것은 그건 군의 그 지휘부가 예. 반드시 저는 숙고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고요. 실전 훈련도 안전성이 담보된 다음에 실전 훈련이다. 그게 강군의 모습이다. 그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도 약간 옛날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훈련 받았을 때? 수류탄 던지는 연습만큼 정말 가슴 조이고 떨리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가짜. 그러니까 모형 수류탄으로 먼저 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실제 수류탄을 갖고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모형 수류탄, 더미 수류탄도 있고 또 일부만 그 아주 작게 소리가 들리게서 이제 그런 그 훈련만 나는 것도 있죠. 그렇죠. 훈련용 수류탄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연습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예. 그리고 실제 수류탄 투척 연습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 신교대에서 훈련용 수류탄에 대한 연습이 사전에 있었을 거라고 그렇겠네. 당연히 그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상을 해보고 또 교관만 아니라 훈련병도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걸 보면 안전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거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핀을 뽑고 난 이후에 신속한 투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수류탄의 결함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제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는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는 예. 필수적인 일입니다. 수류탄 안 던져보고 전쟁 치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 과정상의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한 번 더 점검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어쨌든지 간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훈련 도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애도를 표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게 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육군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에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는 훈련병은 숨졌고요. 그리고 부사관 한 명은 큰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 사고 개요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세종시에 위치한 제32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경인데요. 훈련 중에 그러니까 이 신병 훈련에 이제 수류탄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이게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류탄 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일단 추정되는데요. 일단 사망 1명, 부상 1명은 중상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수사 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국방부에 출입하는 권용록 기자 전화로 지금부터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권용록 기자 나와 계시죠? 네, 국방부입니다. 자, 그럼 우선 궁금한 거는요. 지금까지 상황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 중 수류탄이 터진 건데요. 사고 직후 훈련병은 국군 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옆에 있던 간부 교관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당분간 훈련에서 실제 수류탄이 아닌 연습용 수류탄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가? 지금 군 당국이 어떤 뭐 설명을 좀 내놨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당시 훈련병은 안전핀을 제거한 뒤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네, 교관이 급히 조치에 나섰지만 수류탄이 결국 그대로 터진 건데요. 자세한 건 군사경찰이 민간경찰과 정확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훈련병과 교관 모두 방탄복은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직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일단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군의 자녀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그냥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자, 요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최수영 전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군에서 훈련 받으셨고 수류탄 투척 해보셨나요? 네, 저도 했습니다. 그럼 대충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죠? 예. 근데 아마 이제 핀을 뽑고 이제 머뭇머뭇하지 않았나 지금 저 보도를 보면 몰라요. 아직은 정확하게 전혀 모르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사고가 발생해서 있어서는 안 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저도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바로 지금 조치를 일단 실전 후리탄은 안 하기로 했는데 저는 어쨌든 강군을 만드는 건 좋고 군이 강해지는 건 당연히 덕목입니다만은 어쨌든 예. 저렇게 안전적인 측면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선에서 사실 어떤 훈련이다 한다는 것은 그건 군의 그 지휘부가 예. 반드시 저는 숙고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고요. 실전 훈련도 안전성이 담보된 다음에 실전 훈련이다. 그게 강군의 모습이다. 그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도 약간 옛날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훈련 받았을 때? 수류탄 던지는 연습만큼 정말 가슴 조이고 떨리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가짜, 그러니까 모형 수류탄으로 먼저 좀 연습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실제 수류탄을 갖고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모형 수류탄, 더미 수류탄도 있고 또 일부만 그 아주 작게 소리가 들리해서 이제 그런 그 훈련만 나는 것도 있죠. 그렇죠. 훈련용 수류탄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연습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예. 그리고 실제 수류탄 투척 연습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 신교대에서 훈련용 수류탄에 대한 연습이 사전에 있었을 거라고 그렇겠네.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상을 해보고 또 교관만 아니라 훈련병도 박탄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걸 보면 안전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거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핀을 뽑고 난 이후에 신속한 투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수류탄의 결함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실제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는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는 예. 뭐 필수적인 일입니다. 수류탄 안 던져보고 전쟁 치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 과정상에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한 번 더 점검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뭐 어쨌든지 간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 도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애도를 표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게 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염 혈액 감염 3,000명 사망. 영국 치욕이나? 영국에서 오염된 혈액을 환자들이 수혈받아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옛날 거구나. 정부가 이를 은폐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순핵 총리는 영국 치욕의 날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영국 수도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아마 빗발을 코로나19 때 찾은 그럴까요? 사람들이 빼곡히
가득히 모였습니다. I'm here today to hopefully get some emotional relief after 30 years of being in grief for Russell, my brother, who was killed through contaminated blood products. 영국에서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 사이 수혈받은 환자 3만여 명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나 C형 간염에 감염됐습니다. 이 중에서 3,000명 이상이 이미 숨졌고 추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수십 년이 지난 2017년에야 뒤늦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7년에 걸친 조사 결과 원인은 오염된 혈액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혈액 치료제 일부에 마약 사용자 등의 오염된 혈장이 섞여 있었는데 당국이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조사위원회는 피할 수 있는 재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lost sight of what was known about the risks of viral infections from blood. Decision-making on measures that could make blood and blood products safer was put off. 영국 정부가 책임 회피를 위해 많은 환자가 위험에 노출됐는데도 이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They failed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nd they failed this country. This is a day of shame for the British state. 영국 정부는 우리 돈 17조 3천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한 명당 평균 5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잃어버린 삶과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며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오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200명 넘는 훈련병이 참여한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이 숨졌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소속 구급차와 폭발물 처리반 차량이 군부대를 잇따라 드나듭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육군 제32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고 함께 있던 30대 부사관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까지 가는 중에 이제 그쪽 부대 구급차 환자 이송해서 가는 거 이제 스쳐 지나갔어요. 사고 당시 신병교육대에서는 훈련병 230여 명을 대상으로 수류탄 투척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교관의 통제 아래 훈련병들이 차례로 실수류탄을 던졌는데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겁니다. 해당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지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관 역할을 한 30대 부사관은 손을 크게 다쳐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경찰과 함께 현장의 안전통제나 수류탄의 품질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또 함께 훈련하던 장병들의 심리 상담에 나서는 한편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훈련에 실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26년 전인 지난 1998년에도 수류탄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면서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은 크게 다쳐 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엔 다른 훈련병 230여 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추가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지역 방위를 맡고 있는 육군 제32사단. 이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오늘 오전 10시쯤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훈련병들의 수류탄 투척 훈련 중이었습니다. 안전핀을 뽑은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손에 들고 있자 지켜보던 소대장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훈련병과 소대장이 국군 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훈련병은 숨졌습니다. 소대장은 양손에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류탄 교육하다가 중환자가 발생했다. 위험한 폭발력인 상태고 한 분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훈련병 230여 명이 있었지만 수류탄을 던지는 방향 반대편에 있어 추가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또 숨진 훈련병과 소대장 모두 방탄모와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육군과 경찰은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식을 가사까지 했는데 우리는 주관해서 육군은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실제가 아닌 연습용 수류탄으로 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육군 신병훈련소에서는 수류탄 폭발 사고가 7건 발생해 9명이 숨졌으며 이번 사고는 2015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피플 2부 문 열었습니다. 14시입니다. 제가 어제 저걸 보고 4시라고 그랬다가 깜놀. 자,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 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모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해드리는 내용은 달달하지 않지만 그래도 달달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전해드립니다. 휘핑뉴스 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만나볼까요? 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는데 한 총리는 여기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도 특별검사를 도입한다는 점, 또 야당이 수사기관과 대상을 정하도록 한 점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국무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이내거든요. 그럼 내일까지입니다. 네,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즉각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기어코 10번째 거부권을 강행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자, 그럼 관심 그럼 재개별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거부권을 쓰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 밟게 되는데요. 재의결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에서 1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됩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 김웅, 안철수 의원 이외의 이탈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재의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게 재결이 안 돼서 22대 국회로 넘어갔을 때로 보면은 그때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합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방어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윤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에 수류탄이 터지면서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훈련을 받던 훈련병은 심정지 상태로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진 걸로 전해지고요. 당시 훈련을 지휘하던 부사관은 국군 수도병원으로 헬기 이송됐지만 이송되는데요.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고는 뭐라고 밝혀졌나요? 네, 사고는 훈련병이 수류탄을 투척하기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과 경찰은 훈련병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고 현장 조사 진행 중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좀 사명 장병의 명복을 빌고요. 지금 입원하신 부사관은 빠른 쾌유를 저희가 모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볼게요. 지금 음주 사실을 김호중 씨가 시인했다고 하는데 혹시 새로 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고 또 지금 그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연은 예정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24. 영국 런던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소속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승객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싱가포르 항공이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태국 방콕으로 향한 싱가포르 항공 SQ321편은 현지 시각 오후 3시 45분에 슈바르 나부미 공항에 착륙했으며 현지 구급대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항공사 측은 정확한 부상자 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태국 언론은 3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승객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급강하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들이 솟구쳐서 천장에 부딪혔고 일부는 천장을 뚫고 들어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그럴 수도 있어. 그 안전벨트 잘 착용하셔야.
그리고 이재명이 그 칼로 찍은 그 사람 나이 드신 그분 20년형 선고받았대요. 20년형 1차적으로. 육군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훈련병은 결국 숨졌고 이 교육을 통제하던 소대장은 크게 다쳤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50분쯤.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펑펑 터지는 소리가 이제 모래 터지는 소리로 났었는데 갑자기 한 번 딱 수류탄을 터뜨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중에서 터지는 소리처럼 들려서 연기가 하늘로 딱 치켜오르면서 그때 이제 앰뷸런스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내려가고. 수류탄 폭발로 훈련을 통제하던 30대 소대장과 훈련병이 크게 다쳤습니다. 크게 다친 훈련병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대장도 손과 팔을 다쳐 치료 중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군 신병교육대 수류탄 사고는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32사단에선 꼭 26년 전 같은 날짜인 1998년 5월 21일에도 수류탄 폭발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 전체로는 2014년 해병대에 이어 2015년 육군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각각 1명이 숨진 이후 9년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군과 경찰은 안전핀을 뽑은 뒤 수류탄을 던져야 할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조사와 현장 감식,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군 내 사망 사고는 일단 군에서 조사하게 돼 있지만 과실 등 범죄 혐의점이 나올 경우 민간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육군은 숨진 훈련병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수류탄 투척 훈련을 연습용 수류탄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2사단은 신병교육대대 교육 훈련을 임시 중단한 채 장병들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주한 미 8군 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미국 뉴욕이 포함되는 지도를 이례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의 공격 범위에 미국 본토가 들어간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동시에 방어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 크리스토퍼 라니브 주한미 8군 사령관이 북한 미사일의 공격 범위를 그래픽으로 설명했습니다. 준중거리 MRBM은 한국과 일본, 중거리 IRBM은 괌, 그리고 장거리 ICBM은 북미 대륙 전체를 사정권에 뒀습니다. 현직 미군 사령관이 북한 ICBM의 사정권을 미 본토로 확장해 공식 발표한 건 이례적입니다. We saw two major metropolitan areas, on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our partners and one New York City. 이에 맞서는 미 8군의 새로운 대북 방어 개념은 두 조국 방어입니다. 한반도 주둔 미 8군이 한국과 미국 두 조국을 동시에 지킨다는 겁니다.
We're not just defending one homeland, we're defending both homelands. And we have to be able to do that at a moment's notice. 찰스 플릿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탐지와 요격을 핵심으로 하는 다층위 방어 체계가 주한 주일 미군과 괌에 구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야, 플로리다는 아니야? In South Korea for a number of years, and then the next layer in Japan for a number of years, and then the next layer out to the second island chain in what I'd say like the Guam cluster.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을 미국 본토와 동등한 개념인 두 조국으로 표현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확장 억제 신뢰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게 옛날에 북한 ICBM이 뉴욕을 잠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하나가 옛날에. 그렇다고 저기 두 조국 방어 그거 쉬운 얘기 아니야. 289 얘기도 쉬운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대만도 좀 있으면 위험스럽고 세상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있지만 전선을 형성해줬고 전선을 형성해서 전쟁터에 전쟁 개념도 있는 거야. 전쟁 개념은 저기 형성되어 있는 띠를 대한민국, 일본에서 이렇게 쭉 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그러면서도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야. 때 되면 자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 아니면 내분적으로 해서 그냥 접세고 꿀꺽 먹든지 그런 방법. 그럴 수 있어. 대한민국은 진짜 인구수가 많은 데가 이기는 거야. 쪽수가 많아갖고 편싸움해갖고 이기는 거. 대한민국 그걸로 찬탈하면 되는 거고. 대만도 독립을 뭐 저거 떠야 되나, 요거는 또 저기 뭐 통통 하나 바뀌어갖고 그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걔도 이제 물 먹었어. 조금 있으면 나가야 될 거야. 대만 애들이 민심이 중공에 저기 해갖고 내원으로 쫙 일어나면은 그 겁도 없어. 그냥 쓱 삼켜버리면 그만이라고. 대만도 물 건너가네, 그거 사실은. 그 의지가 없는 애들하고 너무 놀지를 마. 의지 없는 애들은 벌써 지는 거야. 진 게임이야, 그건. 한마디로 해서. 진 게임이야. 게임에서 지는데 무슨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기고 지고 지키고 그런 거 없어. 대만은 지진도 일어나지만 잠재적인 그냥 화산 지역이야. 화산이 없고 지진하고 저기 그냥 융기하는 그런 거야. 대만의 그 화산 지역이 어딘지 그럼 찾아봐. 화산 있을 것 같은데. 대만에 화산 지역 있어. 니들이 못 찾고 있는 거야. 그 대만에 화산 지역이 있을 거야. 아마. 바닷바위가 확 차갖고 이게 대만이 절로 그냥 옮겨간 거야. 그래서 축덕과 충격에 의해서 그냥 쏟아난 거 그런 건가? 아닐 것 같은데. 그 화산 지역이 있을 텐데.
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다음 주 월요일 문을 엽니다. 경남 사천에 임시청사가 자리 돈 잡았고 있어? 직원을 위한 무상주택 등 우주인재를 사천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습니다. 개청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현장을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차로 5시간을 달려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사천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선 9층짜리 건물. 앞으로 최소 2년간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곳입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이렇게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KTX와 SRT 정차역인 진주역에서는 차로 30분, 사천공항에서는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쓰게 될 층은 모두 8개 층인데 전용 면적은 4,860제곱미터입니다. 개청 직후엔 우선 100여 명이 근무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채용이 마무리되면 전체 정원의 80%가 이곳 사천에서 근무합니다. 처음 출범을 하면 저희가 이 지자체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 지역 혁신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직원들의 안정적인 거주 문제도 하나둘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주청 직원들의 정착을 위해 최소 2년간 임대아파트 230여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직원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면 대출이자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월세를 얻으면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 내려오는 직원들에게는 정착 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취업을 도와주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등 가족 정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역시 이주 직원에게 타인가족 기준 최대 3천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시키시고 이렇게 항공친가 항공 분야 제가 다른 직접적으로 크게 나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판 나사를 표방한 우주항공청은 개청과 함께 4세대 발사체 개발과 위성기술 달인, 달과 화성 탐사 등 국내 우주 거버넌스를 총괄합니다. 또 사천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16만 4천 평에 이르는 항공 국가산업단지에 우주항공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주항공 부품을 생산할 스마트 팩토리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야, 수류탄 모양도 변했어. 옛날에 조그맣고 그랬는데 또 옛날 또 이상하게 그 무슨 무슨 옥수수 감처럼 그렇게 바는거. 좀 또 그 무거워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원통형처럼 해갖고 작게도 좀 그렇게 해갖고 있던 거. 수류탄도 많이 변해. 나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됐어. 요즘 어떤 거 갖고 쓰는지 몰라.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무슨 저기 뭐야 무슨 옛날 중국 애들 쓰는 것처럼 그 저기 경찰들 쓰는 것처럼 그런 거 돼 있더라. 김호중 저기는 별 의미가 없어. 걔 뺑소니고 그냥 음주운전하고 그것밖에 더 있냐? 사람들 안 죽였잖아. 차라장 저기 뭐였어? 그러면 변상가지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 그거 좀 들어갔다 나오든지 보석 신청해갖고 나오든지 돈으로 할 수 있는 얘기야. 이거 얘는.
내가 복권을 하는 이유? 복권은 기분이 좋거든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난 것 오늘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사고가 난 걸로 전해졌고 이 사고로 훈련병 1명과 간부 1명이 다쳤습니다. 훈련병은 이곳 심정지 상태에서 이곳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다친 간부는 훈련을 통제하던 소대장으로 손과 팔 등을 다쳐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전해졌고요. 사고 장소 주변에 있었던 관계자가 YTN에 당시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펑펑 터지는 소리가 이제 물이 터지는 소리로 났었는데 갑자기 한번 딱 수류탄을 터뜨렸는데 갑자기 이게 분중에서 터지는 소리처럼 들려서 연기가 하늘로 딱 치켜오르면서 그때 이제 앰뷸런스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내려가고 군과 경찰은 수류탄 핀을 뽑고 던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32사단은 신병교육대대 교육훈련을 중단하고 놀란 장병들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수류탄 투척 훈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육군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육군은 숨진 장병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군 대전병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뒤숭숭한지 잠도 안 자고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잠이라도 자야 될 거 아니야. 야, 먹고 사는 게 그래도 제일 좋더라. 하면서 있어야지 어떡하냐. 먹고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 공부 편점 와서 도시락이라도 하나 까먹을까 하고 왔어. 도시락. 오늘 쉬워. 도시락 어딨어? 그래서 도시락이라도 하나 까먹을까 하고 왔어요. 진짜 봐야지. 도시락을 하나 까먹을까? 도시락 그래서 그래 저기 남들 얘기에 뜯어가면 안 돼. 야 오늘 저기 뭐야 그 최영 목사 그 선구원 진짜 전달해 주세요 했던 진짜 저기 가서 소유하고 있던 여자분들 오셔 그분 저한테 써봐봐. 그런가 봐. 간단하게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신이 계시고 이렇게 얘기 구호조를 하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가차 없어요. 야, 괜히나 이게 먹고 사는 게 제일 좋더라. 먹고 사는 거. 내가 식단을 소리를 많이 했나 봐. 죄송하다 그러고 내가 먹고 사는 거로 간식 같은 거.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가시가 있어. 설립도 아니고. 도시락을 하나 먹을까 해요. 도시락을 하나 해서 도시락을 해서 도시락을 하나 먹을까 합니다. 도시락을 먹을까 해요. 도시락. 도시락을 하나 먹어볼까 합니다. 와 많이 나갔다. 도시락 하나, 팔도 도시락. 놀리지 말고 그냥 좋게 해서 새우. 어우. 잘 봤어요? 누가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시작이 하나씩 가시다. 그게 아니라 사귀는 게 너무 좀 계산적으로 되는 도시락을 했어요. 아니 근데 동남이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아까 전에 그냥 끊었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이야기를 전화해서 인생은 모든 문제도 먹고 살아야 돼. 열심히 잘 먹는데 힘내주세요.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반성을 해야지. 언제 오셨어요? 야, 근데 그 분리수거장님 또는 그 식자재 같은 경우 가져가면은 그거 판례가 있어. 대한민국에서 그 저기 판례가 아마 있을 거야. 그래서 가기 전에 그냥 대충 다 살펴놓든지 그런 내용이야. 대한민국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사고 나거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많아갖고 아마 그런 내용이 또 있어. 그래서 아파트 쪽에도 양해하면서 저기 하면서 되거나 말거나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대표단에서 오라고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돼. 그래서 그런 판례도 있어. 그래서 안내문도 적어놓고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마세요 하고 적어놓기도 하고 그래. 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이익을 위해서 누가 시키든 하나님 말씀이 뭐 있든 그거 다 쓸데없어. 대한민국은 법이야. 법으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너희가 성경을 법보다 위로 높이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야. 국가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그래야 돼. 도시락 가져왔어요. 도시락 드세요. 오늘 저기 갔어? 6시간 전에 저기 불렀더라고. 40만 구독자 축하한다고. 그거 있더라고. 40만 구독자 축하. 그래. 동의하고 지구용사 선가도 불러주더라고. 시작까지. 지구용사 선가도 보니까 차이가 나네. 난 우주선은 아톰이나 보면서 마린 보고 그러면서 있던데 항공박쥐 그러면서 있고 그런 시대인데
지구 용사 선가적으로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다시 그때는 TV 별로 안 봤어. 정말 옛날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나. 선가주가 그런가. 나는 사실이지. 저희가 그렇지. 그때 참됐어. 사실 난 지구용사에 썼거든. 안 봐서 잘 몰라. 그래서 아까 봤을 또 한 번 검색했어. 그때 낙천재 박사 나오는 그림 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나 안드로이드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노트가 좋아하지. 깡통 노트. 그런 걸 좋아하지. 뭐 안드로이드에서 인간처럼 보여지는 노트들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인간은 인간이지. 그건 인간처럼 있다고 해서 나 좋아 안 해. 오히려 위험스러운 놈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사실은 위험스러워. 난 그런 놈들을 위험스럽게 본단 말이야. 왜 그럴까? 인간하고 닮았으니까. 그것 중에 인간하고 구분은 아니야. 노트하고. 인간하고 노트를 동격시한다면 그건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야. 아니 옛날 생각이지. 깡통 노트에서 좋아. 노트는 깡통, 고철, 뭐 그런 거 써 있는 거. 열심히 인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빠빠이 하더라도 고맙다 그런 얘기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고마웠는데 맨날 쓸쓸하고 내 토끼잖아. 토끼이 나왔어. 그래. 내가 토끼이거든. 야, 40만 구독자 축하드리고 나도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이게 구독 좋아요 시청 시간 잘 안 돼가고 누가 이렇게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데가 없어. 도시락이라도 까고 있어. 이제 역행들 보는 건 그만 보고 또 다른 걸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열심히 하더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것이 세상에서는 뭐라도 해야 먹고 산다 그런 내용도 있고.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로 다 달라. 잔다르크는 하나님 계시로 인해서 잔다르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평장이 이슬로 화양트 이렇게 사라지는 인생이야. 그건 좋아할 필요 없어. 그냥 구국이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해두고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뭐든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의미 둘 필요 없어. 미련을 갖지 말고 내 던져버려. 관심도 없어. 관심 갖는 자체가 이상한 거라고. 도시락에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잘 되길 바라면서 도시락이야 너무 까먹고 있어. 나 일자리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안 구했어. 요즘 어려워. 연락하는 것도 별로 연락 오는 것도 별로 없어. 내가 오늘 얘기했지만 일자리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누군가에 의해서 노력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럴 때 그게 일자리지. 요즘 계획성을 띄우고 있는 국가는 계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을. 다만 이렇게 넘기고 이익이나 뭐 영리나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국가와 국민은 하나 이렇게 보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번 노력해야 한다는 계획적인 이론에 출시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세상이 살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라인으로 가니까. 인내스는 농사일
일 짓고 소를 키우고 해서 가축을 키워서 부수적으로 살고 한계성 갖고 있는 생산성을 지금은 아예 그냥 공급화나 여러 가지 해서 돈벌이만 되고 머니머니로 계산상을 머니머니로만 존재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어느 편에는 불합리한 인간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 그 존재의 가치, 소유의 가치가 항상 늘 따라다니는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항상 안정성을 찾고자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숫자하고 안정성하고 관계가 서로 안 맞아. 언젠가는 틀어지게 있어. 인구가 폭발하고 많이 만들어지면은 인구수 불리기도 아니고 한데 왜 자꾸 그럴까? 인간의 욕심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다 다니면은 그 망가질 게 있어. 잘 알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언젠가 시장을 치울 수 있는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서 또 다른 저기가 이렇게 하면은 더 곤란하겠지.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래도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게 대한민국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지 않고 굴러가면 좋은 거 없어. 알아서 잘 살아가세요. 뭐라고 하든 대한민국 도도리표를 어떻게 잘 음악적으로 리듬하게 잘 만들어서 한 소절 불러볼까? 대한민국 국민한테 깡깡 야 이제 치니까는 망가진다. 저를 떼지 마세요 하고 있어요. 떼기니까 망가지니까 도망갔어. 저희로 도망가서 올려놨어. 아유 떼기면 안 돼. 국민 한 대 맞아봐. 아파. 두 대 맞으면 더 아파. 아이씨. 두시 맞아? 두시 그리고 더 아파. 국민의 고통 속에 빠지지 마세요. 빠뜨리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국민 맞아봐야 좋은 거 없고 국민이 해서 국민이 뭔지도 모르면서 맞고 사는 것도 좋은 거 없고 그런 거야. 불합리하게 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도시락이야. 너 잃어먹고 견딜 수 없 옛날에. 아 참. 야 언제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제 살아있다는 건 존재야.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지.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화학공업 하면서 만들어내는 가공식품 감사하게 여겨야지. 자연을 경배해라 했던 옛날 얘기인데 그 자연이 망가지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떤 얘기. 그래도 뭐야 느끼기 위해서 만나게 느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감사를 그래도 이런 감사한 분이 많이
있어갖고 그때 같이 먹고 있는 거라고. 대신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니야. 접종 숫자, 인구만큼 다 똑같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빡빡하게 살면 숨쉬기 어렵고 흙하게 살면 한다고. 뭐가 적당하게 그냥.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트러블 없이 살기 위해서 일상을 크시는 거 좋은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노래 부르는 게 좀 좋아 보였어. 노래방에서 노니까 불빛도 찬란하고 노래방에서 노니까 저 좋아 보여.
우주방위 사령부. 이런 거 우주 프로그램에서 하늘 별자리 스타 별들이 저기 별자리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인간의 진실성이야. 거짓이 아닌 진실과 정의로 그리고 부도덕함이 아닌 진실감 속에서 나온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인생 살아가고 한마디로 해서 그것만 지켜주면은 의미 없어. 세상에 뭐가 됐든지 간에 관심 갖지 마라. 똑같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 왜 자신의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겪어야 될 고초를 왜 만드는 거야? 하지 마라. 아닌 건 아닌 거야. 인생이 다 똑같다고 느낄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야, 그래서 오늘도 저기 도시락을 저기 까먹었어.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도시락을 좀 까먹었어.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차 꺼내서 안으로 이렇게 손을 걸고서 아니면 그걸 뽑는다. 이걸 꽉 쥐었어? 피는 안 뽑았지? 그거 뽑으면 던져야 돼. 응? 1, 2, 3 던져야 한다고. 던져야 돼. 1, 2, 3 던져야 돼. 피는 뽑고서 여기를 안 쳤단 말이야. 그리고 붙잡고 있어. 잘 붙잡아. 부랴부랴 눈치 잘 듣고 가. 그러면 돼. 조금만 움직이면 안 돼. 안전피는 빼. 조금만 움직이면 안 돼. 꼭 잡아. 잡고서 놓으면 안 돼. 그리고 던지기. 하나, 둘, 셋, 빵. 던지면 여기에 가져가서 툭툭 하면 이게 피니 그 안에 거기 붙어있는 게 부어져. 그래서 뚝뚝 올라서 빵 터진다고. 그것도 얼마 안 걸려. 좋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전핀을 뽑고서 이거 탁 틀고 던져. 그걸 던지는 거야. 틀고 그거 던지는 거라고. 그걸 보고서 던져. 그러면 1, 2, 3 빵 터지는 거야. 가져가서. 그게 얼마 안 걸려. 그거 우리 집에 보시. 얼마 안 걸린단 말이야. 보니까는 게 최 터져요. 막 안전핀 뽑고 나서 튕기지 않고 잡고 있다 다시 안전핀 뽑으면 안 터질까요? 안전핀을 뽑고 나서 튕기고서 던져. 그러면 몇 초에 터질까요? 그러면서 그게 정답 아니겠어? 그걸 왜 어디에 있어? 몇 초 걸릴까요? 10초? 5초? 3초에 던져. 하나, 둘, 셋, 던져! 그러면서 일단 그래 보는 거야. 그럼 뭔가 잘못됐다. 던지려고 했는데 안 던졌어. 안전상 이유로 했어. 안 던졌어. 얘 손에 있어. 계속 손에 들고 있어. 조금이라도 뛰었을까? 뛰었으면은 잡혔다가 잡았어? 아이, 그러면 안 돼. 집어 씹으니까 똑같이 씹고 있나? 안전병 뽑았어. 뽑고 나서 어떻게? 저 댕기 같은 거 튀었어. 또 틀었어. 아니면 그거 붙잡고 그 있어. 그냥 아니면 뽑고 있었어. 이런데요. 그럼 던질까 말까 붙잡고 있었어? 이쪽까지 더 붙잡고 있었을까? 이게 언제 터질 것 같아? 안전핀 뽑았다고 해서 그냥 터질까? 시간 가면 터지는 거야? 아니면 안전핀 뽑고 나서 이런 걸 지금 튕겨서 또 들어보고 나서 터지는 건가? 그러게
안전벨로 뽑았어요. 뽑고 나서 다시 안전벨 뽑으면 터질까 안 터질까 불리하니까 여기 다시 뽑았어요. 뽑고 나서 핏다발로 이렇게 툭툭 털고 나서 던져 이제 터지는 거.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따가 안전벨 뽑고 나서 이것까지 다 붙잡았어. 붙잡고서 뽑고 나서 붙잡고 있어. 그럼 이거 몇 초까지 갈까? 얼마까지 가는 거야? 1, 2, 4, 5, 6, 7, 8, 9, 10? 더 갈 수가 있을까? 안 터졌어? 20까지가 날아갈까? 빵! 이게 머리통이 이렇게 있으니까, 머리통에 있으니까 이 머리통이 빵 나갈까? 이걸 붙잡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거 옮겨갖고 뭐 하얀 직사, 하나는 심정지고 하나는 저기 또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처리했을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올바른 거야? 알아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풀딱 거래? 왜 쉬어? 아니, 왔어. 그 다음에 던졌어. 와우. 그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 와우 소리 나기까지. 여기서 안전 뽑고 나서 던졌어. 몇 초에 와우. 그리고 후딱 뽑았어. 뽑고 안전벨 뽑았어. 이 고리 같은 거 튕겼어. 던졌어. 몇 초에 와우. 또 후딱 뽑았어.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다 그런 거 안전벨 뽑았어. 그래서 저기서 꽉 붙잡고 있던 거야. 다 그냥 움직인 게 아니야. 꽉 붙잡고 안전벨 뽑은 거야. 뽑고 나서 얼마큼 빗다가 터질까 안 터질까? 몇 초? 안전벨 뽑았어. 대기 같은 거탁 틀렸어. 던졌어. 이 일련의 행위가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 타이머가 내가 그거라고. 그 타이머가 왜 작동할까? 타이머가 왜 있어야 될까? 내가 던지는 시간도 계산해야지. 내가 던졌어. 축구 야구하듯이 빠르게